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건축산업기사 실기 제2회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의 순서를 보기에서 기호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아예 전체를 다 주관식으로 써라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게 전체 순서를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먼저 문제 들어가기 전에 공개 경쟁 입찰,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모든 업체한테 다 경쟁을 자유롭게 시키는 거, 이게 공개 경쟁 입찰이죠.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발출처에서 이러이러한 입찰을 이 입찰을 공개할 테니 들어오세요 라는 입찰 공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6번에 보시면 입찰 공고가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참가하겠습니다 하는 게 7번의 참가 등록, 그리고 나서 설계 도서를 1번에 보시면 교부를 하죠. 설계 도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발주처에서 이러이러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2번 현장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번 이제 참가 등록을 한 사람이 현장 설명을 쫙 듣고 당연히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질의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의 질의응답이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질의응답을 거쳐갖고 전부 다 안 내용으로 칼같이 여러분들이 적산 문제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량, 거푸집량, 철근량, 온갖 양이란 양은 다 계산하는 게 적산. 그래서 적산 및 견적을 하게 되는 거죠. 적산이라는 거는 수량을 산출하는 거, 견적이라는 건 수량 산출한 거에다 단가 곱해갖고 총 공사비를 계산하는 것. 그래서 8번에 적산 및 견적이 끝나면 그 다음엔 10번에 입찰 등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을 뭘 하겠습니까? 우리 업체는 총 공사비로 얼마를 쓰겠다라는 걸 입찰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입찰 등록이고요. 11번 요거는 이제 그 등록을 하고 나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다 모아놓고 개찰을 하죠. 딱 오픈을 합니다. A 업체 200억, B 업체 201억, C 업체 202억, 그렇게 쭉 개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 낙찰을 합니다. 이걸 뭐 최저가로 하건 최적으로 하던 PQ 제도로 하건 여러 가지를 해서 낙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5번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정확하게 익혀만 두시고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는 막 중간중간에 구멍 뚫고 나오기도 하지만 건축산업기사는 이렇게 주어지고 골라라, 순서를 맞춰라 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번 갑니다. 특명 입찰의 정의와 장점 두 가지. 방금 1번은 공개 경쟁은 일정한 자격만 되면 몽땅 하는 건데, 특명은 딱 한 개 업체죠. 한 개 도급업자와 단독으로 하는 거, 수의 계약이라고도 하죠. 자, 장점은요, 한 개니까 어련히 알아서 좋은 업체를 했겠습니까? 양질의 시공이 기대되고 간단한 입찰 수속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입찰이고 뭐 낙찰이고 개찰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대신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사비 결정의 불투명성, 공사비를 한 업체가 왕창 올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 증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라는 거,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건설공사에서 계약 분쟁의 해결 방안 3가지, 요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그래서 말랑말랑한 거 상호 합의, 협상이 먼저고, 그 다음이 제3자의 조정, 그 다음이 중재위원회 판결, 그리고 재판. 이 순서대로 어려움 좀 빡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순서대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호 협의, 제3자 조정, 중재위원회 판결, 재판. 됐죠? 요 중에 3개만 써라 하면 제일 확실한 거 3개만 쓰시면 되고. 4번 BOT와 BTO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대로 했던 거죠. BOT는 시공이 여기에 빌드고요, O는 여기에 오퍼레이션, 그리고 뒤에 양도하는 거, 이 소유권 양도하는 거, 이게 트랜스포트. 그래서 B, 요 T가 나중이죠. 여기 T, BOT. 요거는요, 완공을 먼저 B를 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먼저 이전을 하죠. 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그래서 BTO죠. 순서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BTL도 있고 BOO도 있죠. 요건 소유권 트랜스퍼를 먼저 하고 리스, 요거는 오퍼레이션 하고 오운. 아예 자체가 민간인 자체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5번 갑니다. 벽돌벽에 표면에 생기는 백화현상의 방지대책 4가지. 이 백화현상은 항상 물에 용해되니까, 빗물에 용해되니까 그거 물이 못 들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줄눈을 밀실하게 사춤, 비 못 들어오게, 파라핀 도료로 방수 처리,
파라파일과 같은 비막이, 흡수율이 낮은 벽돌, 항상 이 네 가지가 정조준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비가 들이치지 못하게. 됐죠? 6번 갑니다. 콘크리트의 혼화 재료 중 AJ 장점 4가지. 역시 건축 산업기사에도 그대로 나왔던 거죠. AJ는 기본적으로 한중 콘크리트, 동결융의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공기량이 많이 들어가면 물 분자가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부피가 9% 팽창하면서 언가 이거죠. 그래서 균열이 획기적으로 줄죠. 그리고 AJ는 그 모양이 완전히 구슬 형태로 동글동글해서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수량 1세제곱미터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중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줍니다. 물이 줄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대부분 다 좋아져요. 이게 수밀성도 증가가 되고 내구성도 증진이 되고 시공연도도 좋아지는 건 마찰이 적으니까. 마찰이 적기 때문에 이 공기가 마찰이 적기 때문에 물을 감수할 수 있는 거고, 마찰이 적기 때문에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죠. 밀가루 반죽처럼 시멘트 반죽이 아주 물처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에 정의를 쓰고 종류 3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정의가 공장에서 제조하는 거죠. 굳지 않은 상태로 운반돼서 현장에서 타설이 된다. 이게 그대로 나왔었죠. 각각의. 그리고 레디믹스드의 종류, 이 3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믹스 콘크리트, 믹스 플랜트에서 고정 믹스에서 어느 정도 비인 거. 여기서 중요한 게 1, 2, 3에 이 3개가 다 레미콘이에요.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인데, 그 믹스드 콘크리트가 센트럴이냐 슈링크냐 트랜시냐의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비빈 거. 어느 정도 비빈 거고, 두 번째는요, 운반 도중에 전부 비벼진. 그리고 이거는 고정 믹스에서 비빔이 완료돼요. 여기는 운반 도중이죠. 운반 도중. 자, 그래서 하나하나 봅니다. 고정 믹서에서 믹싱 플랜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에서 어느 정도 비빈 거를 운반 도중에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2분의 1 정도를 비비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공장에서 비비는 거. 요게 두 번째인 슈링크 믹스드. 공장에서 2분의 1 비빈 거죠. 요거는 두 번째는 트럭 믹스에 모든 재료가 공급돼서 운반 도중에 전부 비비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장에서 1도 비비지 않는 거죠. 1도 비비지 않는 거,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트랜시트라는 게 운반 도중, 이 트랜시트 영어인데요. 트랜시트라는 게 일종의 운반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 도중에 전부 비벼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믹싱 플랜트의 고정 믹스에서 비빔이 완료. 이거는 100%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장에서 50%를 얘기하는 거고, 1번은 50%, 2번은 빵%? 빵%죠. 왜냐하면 그냥 운반하는 도중에 다 비비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지금 여기 퍼센트는 다 공장에서 비비는 정도예요. 그래서 트랜시트는 0%, 위에 있던 거 슈링크는 50%. 그러면 고정 믹스 플랜트 공장에서 비빔이 완료돼서 옮기는 거, 이거는 센트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몇 퍼센트를 하느냐, 50%, 빵 퍼센트, 100%. 그걸로 잘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고요. 8번 갑니다. 철골조 내화피급 공법 중 타설과 조적공법에 해당하는 재료 2가지씩을 쓰시오. 타설공법, 조적공법. 타설의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의 벽돌, 콘크리트 블록. 그리고 뭐 또 있죠. 미장도 있고 뿜칠도 있고, 각각의 그 4가지 공법에 각각 2가지씩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9번 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커튼홀 조립 방식 3가지와 설명하는 내용의 조립 방식을 골라서 기술하시오. 자, 요거는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커튼홀 조립 방식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조립이 있고 외관이 있고 조립이 있어요. 여기선 지금 조립이죠. 조립 방식은 바로 3, 4, 5입니다. 유닛월, 윈도우월, 스틱 방지. 이렇게 되는 거죠. 패널하고 그리드는 외관 형태예요. 외관 형태. 그래서 항상 커튼홀은 외관이냐 조립 방식이냐 이걸로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 4, 5인데, 자, 이번에 보시면 구성 부재 모두가 공장에서 조립된 프리팹 형식으로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창호와 유리의 일괄 발주 방식. 일괄 발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유닛월입니다. 일괄 발주면 유닛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3번이 창호와 유리가 패널이 개별 발주예요. 자, 일괄로 하느냐 개별로 하느냐가 뭐가 틀리냐면요, 창호나 유리나 패널을 한꺼번에 다 발주하는 거, 한꺼번에 다 오더를 내는 거예요. 자, 몽땅 가져오세요 하는 게 유니월이에요. 그러면 얘는 개별 발주라는 건 몽땅이 아니라 창호 따로, 유리 따로, 패널 따로 시키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4번에서 윈도우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괄로 한꺼번에 발주하는 거 유닛월, 그리고 요게 개별 발주를 하는 거 윈도우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가 핵심 단어예요.